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250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거래량도 좀 붙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도 소폭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특징이라고 우리가 좀 부를 수 있을 만한 게, 이 낙폭주 중심으로 좀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좀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IT 반도체가 뭐 주도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주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주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선, 뭐 건설, 뭐 철강주 이런 주식들이 한 바퀴 다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고 나서 그 다음 타켓으로 좀 가고 있는 구간이 좀 낙폭주들의 좀 빠른 이 순환 반등이 짧고 굵게 여러 번 좀 나오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거래량도 좀 붙었잖아요. 그죠? 거래대금도. 이게 가상화폐 쪽에서 이제 급락했던 자금들이 코스피 쪽으로 좀 일부 이동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3,250 요 구간인데, 이거의 리더가, 그죠?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이제 리더죠. 이 리더가, IT 반도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고요. IT 반도체 가운데서 뭐 한 절반 정도만 간다든지, 아니면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여기 섹터들이 좀 주도하는 시장도 아니고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짧게 좀 반등이 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mRNA 관련된 테마가 좀 불었다가 위탁 생산, 여기 이제 치매 관련되어서, 그죠? 치매 관련된 좀 이슈가 좀 붙으면서 그 뭐 피플 바이오라든지 퓨처캠이라든지 여기에 뭐 알테오젠, 뭐 레오캠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ADC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있죠. 여기가 관련된 것도 한 절반 정도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리고 요게 중국 소비주와 그 다음에 뭐 화학, 철강, 조선, 여기 이제 건설 이런 주식들도 추세를 가져가다가 이제 절반이 무너지고 절반이 좀 반등 나오고 계속 돌고 도는.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상태에서 낙폭주 순환 반등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특히 이제 5G 쪽에서도 이번 주에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여러 번 나왔죠. 근데 5G 이외에 많이 빠졌다 싶은 주식들은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리더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시장의 주체하고는 좀 다른 성격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게 이번 구간에 좀 중요한 좀 투자 포인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요 랠리를 이끌었던 주도주가 있었잖아요, 리더가. 그죠? 이게 뭐였어요?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였단 말이에요. 코로나였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누구랑 손잡고 갔냐면, 이제 8월 달에서 이제 11월 달 요 구간이죠. 언택트 하게 되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그 다음에 이제 NC 소프트 같은 주식을 크게 3인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여기에 IT 반도체와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이끄는 식으로 올 초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요 기간에 박스권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이 좀 화두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산업재들, 여기 이제 금융주들, 요런 주식들이 좀 주도하면서 이제 갔었다 이거죠. 근데 요거까지 다 간 상태에서 이제 요 구간에서는 다 한 바퀴 이제 돈 거예요. 그 가운데 낙폭주를 지금 빠르고 짧게 좀 돌리는 형태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3,250인데 우리가 보통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신고가를 갔었을 때 과거의 어떤 기준의 잣대로 바라보기에는 이번에 코스피 상황은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캐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한 좀 부분을 우리가 좀 거론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제 IT 반도체 쪽인데,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면, 고점이 이제 96,800원이에요. 지금 지수는 신고가 부근인데,
요게 이제 81,000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올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위쪽으로는 이제 87,000원이라는 자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75,000원, 73,000원. 요 정도가 오면은 투자할 만한 그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 83,000원 전후로는 이제 별로 매력이 없다. 기대 수익률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벌써 한 4개월 이상 됐는데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하락장으로 우리가 가려면 이런 주식을 망가뜨려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근데 이제 하반기를 고려를 해보면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싸게 살려고 하고 있는 이제 대기 수요자와 비싸게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눈치 보기가 심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갇혀있다라는 표현이 삼성전자한테 딱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83,000원대 요 이상에서는 저는 기대 수익률이 적다로 좀 보고 있어서 계속 그동안 좀 간마하게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87,000원 오면 IT 반도체 섹터를 차라리 공략하시는 종목군들을 비중을 더 늘리시는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가 왔었을 때는 적극 좀 공략을 좀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이닉스를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그죠? 삼성전자는 기준가 자리가 안 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준가 자리가 왔죠.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14만 원 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만 원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투매 기준가 10만 7천 원이면 이건 완전 땡큐 매수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기준가는 이제 12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왔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둘 다 반도체죠. 그죠?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 뭘 하나 더 가지고 있냐면은 모바일 사업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있고 전장, 하만 이쪽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둘의 공통점은 반도체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는 IM 사업부가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생성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상반기에 쓸 카드를 작년 말에 미리 썼잖아요. 갤럭시 S21. 그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주도하는 시장은 좀 시간 텀이 좀 걸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고객사의 어떤 이 재고 감소라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작년도 11월 초 그 이전에는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단 한 번도 추천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사지 말고 셀티리온 사라고 했었잖아요. 작년도 3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반도체 여러분들한테 사야 된다고 했던 시점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IR 하면서 이제 반도체 재고 감소가 거론됐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물량을 다 이제 소진했던 이런 시기죠. 그래서 재고 조정이 한 5주 차 있었던 게 2주, 3주 내로 좀 줄어들었던 시점이거든요. 디램하고 랜드 동시에.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여러분들 추천드렸다가 이제 랠리가 나온 건데 14만 원 이상에서는 이제 밸류 매력이 없어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디램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서버 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버 쪽에 들어가는 이제 디램이. 근데 요거는 고객들이 잔뜩 사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고객은 누굽니까?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거론되고 나서부터 화들짝 놀라가지고 고객사들 물량을 미리 사놨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한 8주 이상 남았습니다. 요게 4주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 뭐 일시적인 어떤 재료들이나 이런 거 나오게 되면 그럼 갇혀져 있는 흐름 전 나올 거라 좀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추세 전환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미리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죠?
제가 이제 기준가 제시해드렸던 이런 자리에서 공략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14만 9천 원이라는 자리는 언제 가느냐의 싸움인 거지 결국은 좀 간다고 좀 봅니다. 중간에 IT 반도체에서 좀 속가내기를 하면서 갈 거라 좀 보는데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3박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3박자 전략. 첫 번째가 주도주 첫 조정. 지금 신고가잖아요. 근데 따라붙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정이 나온 것만 하자. 그래서 하이닉스 14만 원 따지 말고 12만 원 왔을 때 한 거예요. 2개월 넘게 기다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기준가 안 와서 안 하는 거고. 신고가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 내에서도 조정이 나온 것만 합니다. 신고가 부근인데도. 그리고 두 번째가 낙폭주 하자예요. 낙폭주 트레이딩 하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5G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중국 소비주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신고가 부근이면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존이고, 지금은 다른 성격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현금 관리입니다. 지금 뭐 굳이 현금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사고 싶을 때 현금이 없으면 못 사요. 지금 주식들이 다 같이 차별 없이 동조화되면서 다 가는 시장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구간은 사실상 현금 관리 잘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근인데, 신고가 부근인데 갈라지고 있거든요. 2분의 1로. 이런 것들이 전 섹터에 걸쳐서 지금 고르게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3박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첫 조정에 나온 거, 기준가 나온 거에서만 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낙폭주를 차라리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셔라. 중국 소비주나 그 다음에 이제 5G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코스피 2200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 2월달 주가 수준을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명인들의 복귀 이게 아마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일정 수준의 현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고 싶을 때 현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이러한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또 계좌 관리라고 할 수도 있죠. 현재 시장에서 전략을 좀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T 스마트폰 부품사 쪽보다는 제가 OLED 쪽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뭐가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나 그 다음에 애플이 스마트폰 출하량을 증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 출하량을 얼마만큼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을 계속 비싸게 팔아야 하청 업체들한테 단가 인하 압력이 없겠죠. 근데 지금 폴더블 폰 같은 경우 이번에 내놓는 걸 보게 되면 가격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낮추죠.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폭스콘이 좀 문제죠. 부품 제대로 좀 확보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폴더블 폰이라는 건 소재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LG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한번 접히기도 하지만 테이블 PC가 이제 접히는 이런 것도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화면에 됐었던 이 OLED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중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OLED의 어떤 이 마켓 파워가 저는 스마트폰 쪽 관련된 부품사들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계속 좀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덕산 네오룩스였어요. 잘 갑니다. 47,200원, 38,000원, 그 다음에 이제 4만원, 요 자리가 이전에 이제 3월달에 찍었던 자리인데, 직전 고점이 이제 49,500원인데, 이제 요런 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RGB, 그러니까 유기물 소재 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체가 불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 쪽에서 한미 공동선언, 한미 공동선언문에서 이제 나온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K 반도체, 그죠? 거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 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맹점으로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미국 쪽하고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합작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 허브.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메인 키워드라고 보셔야 돼요. 쉽게 좀 바뀌기 어려운.
이런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소재 국산화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섹터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조정이 쉽게 안 나와요. 이게 조정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OLED 이제 봉지 소재 쪽이잖아요. 그죠? 봉지 소재 쪽. 봉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TV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잘 가느냐, 10년 동안 불량 없느냐, 5년 동안, 그죠? 이 소재 쪽 관련되는 건데, 이 갤럭시 폴더블 폰 3에도 소재로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쪽, 이쪽이 이제 그 메인 비중이었는데 삼성 갤럭시 폴더블까지 하니까 지금 산업도 커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새로운 고객층의 어떤 매출도 늘리고 있는 구조니까 굉장히 좀 이번 구간에 몇 안 되는 섹터들 가운데 좀 베스트 종목이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AP 시스템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 OLED 패널이 그냥 OLED 패널 딱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유리 기판에 그죠? 유리 기판에 이 LCD 이 패널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이 LCD 패널에 특수한 용액을 넣습니다. 유기물 소재죠. 그죠? PI 용액을 넣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걸 떼어냅니다. 그때 떼어낼 때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개 있어요. ELA 장비라든지 LLO 장비. 그죠? 그거 관련된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투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OLED의 생산량, OLED의 출하량이 증가하느냐를 봐야죠. 삼성이 보십시오. 삼성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죠? 삼성이 최근 들어서 이제 폴더블폰 관련된 출하량을 굉장히 좀 빠르게 늘리려고 하고 있죠. LCD보다는 OLED를 사용을 해야 접었다 폈다도 될 거고 슬라이드 될 거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OLED의 출하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LCD 모델 같은 경우 중저가 쪽보다 이제 프리미엄 폰 대부분 다 OLED로 전환되기 때문에 OLED가 이번 구간에 좀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 좀 우선순위를 좀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OLED에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이제 AP 시스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 보겠습니다. 전기차 쪽은, LG 화학이 있는데 LG 화학은 기준가 그때 83만원 제시해드리고 나서 지금 아래쪽으로 가격 조정 나왔다가 오늘 좀 양봉 시도 나오는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좀 특징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삼성 SDI 미국 쪽 관련된 계약권 관련된 이슈가 좀 장중에 좀 불었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반등에 일단 좀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이제 양극재 물질 관련되어서 이제 LNF나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그 CIS, 그죠? 전고체 쪽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도 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2차 전지나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ETF의 영향권 안에 좀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가 일정한 수익률이 도달이 되거나 도달이 되지 않으면 그걸 정기적으로 바꿔요. 그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번에 그 2차 전지나 이제 전기차 쪽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약한 주식을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강한 섹터들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은 안 간다고 생각하고 절반은 간다고 생각하고 종목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LG화학 쪽보다는 저는 삼성 SDI 쪽 순수 배터리 쪽 관련된 매출 비중이 좀 높은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공략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은 현대차가 있고 기아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그죠? 만도,
텔레칩스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로 이번에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사실상 내연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율주행을 얘네들이 주도할 것이냐 그걸 좀 눈치 보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명확하게 이번 구간을 좀 주도할 거다. 이건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못 하겠고 현재 시장에서 좀 뚜렷하게 골랐다라기보다는 좀 관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 바이오제약 쪽은 우리가 그 mRNA 관련된 위탁 생산 쪽을 제가 많이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치매가 이슈가 좀 붙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장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보게 되면 위탁 생산 쪽 관련되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쪽은 제가 동조화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그래서 동조화가 지금은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뭐 사라졌다기보다는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아닌데 일단 뭐 횡보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이거보다는 아이진, 그죠? 그 다음에 이연제약, 그 다음에 셀루메드, mRNA 관련된 주식, 그죠? 그 다음에 셀리드, 그 다음에 에스티팜. 이 한 바퀴씩 다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은 위탁 생산 관련된 업체들은 좀 동조화가 나와야 되는데 동조화가 나오기 직전에 좀 눈치 보고 있는 흐름이고 여기에 먼저 움직였던 mRNA 관련된 주식들이 한 바퀴 삥 돌고 있는 가운데 그 자금을 누가 받아간다? 치매 쪽이 받아가더라. 퓨처캠, 그죠?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퓨처캠. 그 다음에 그 치매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제가 ADC 쪽으로 번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게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이번 주 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레오캠 바이오, ADC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이 눈에 띄게 뭐 폭등 나오거나 이런 흐름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좀 준비하는 듯하는 모습들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을 깔아주면 그 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뭔가 큰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은 좀 치매라는 게 던지면서 확장성은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동조화가 나오는 시점이 나와야 좀 체감이 확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통신주하고 이제 5G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SK텔레콤 그동안 통신주 주도로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KT, LG 플러스. 그래서 통신주들의 강세 속에 5G는 소외받는 흐름들이 한 뭐 6개월 가까이 좀 진행됐었습니다. 상당히 좀 소외받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재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고요. 호재에도 잘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아니라 이노와이어리스죠. 그죠? 이제 호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주식이 나타나더라. 이노와이어리스. 이건 되게 좀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G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증권사의 어떤 긍정적인 레포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동안 시장이 좀 방치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까지 워낙 다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노아리스가 7%대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나오는 데 있어서 뭐 급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RFHC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때 낙폭주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었던 섹터가 우리가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 소비주였거든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돼서 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GKL, 그죠? 그 다음에 뭐 강원랜드,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 뭐 이런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나투어. 그러니까 낙폭주 가운데서 최악의 흐름을 보였던 주식. 코스피 지수가 1,400대에서 3,200대 가는 기간 동안에 가장 소외받고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낙폭주가 중국 소비주였어요. 근데 백신 접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낙폭주 가운데서 가장 흐름이 괜찮았던 게 중국 소비주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났다가 요게 지금은 저는 5G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5G도 중국 소비주하고 좀 비슷하게 뭐 엄청나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2분기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가격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좋지는 않지만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상반기도 좋고 하반기도 좋구나. 왜 좋지? 작년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와 좀 비슷하죠. 작년도에 팬데믹 때문에 다 셧다운 되고 여행 뭐 못 가고 그죠? 공장 막 막히고 호텔 뭐 다 예약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 접종하고 나서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보복 소비 하잖아요. 그럼 작년도보다 올해 상반기보다 그죠?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진다. 근데 가격은 싸. 작년도 2월달 수준의 주가이니까. 이게 낙폭주 가운데서 중국 소비주 쪽 한 1개월 반 정도까지 갔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금들이 5G에 좀 이동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잘 참고하신 상태에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투자였습니다.